안녕하십니까. 영바우스 사무사입니다. 제가 주택수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주택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동료 보면 이 재산제세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근무하다 몇 년 또 휴식 시간 갔다가 다시 또 재산세 근무하다 보니까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수로 비과세를 접근하는 원리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155조하고 156조 2, 156 3항에 보면 여기는 온전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기간이고 여기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1년 이상, 그다음에 3년 이내, 또 분양권도 1년 이상 3년 이내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렇게 주택 조합원 입주 분양권이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의 처분 기한이 기산점이 어, 딱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오버랩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이제 오버랩 피리어드 취득 요건 양도 요건을 제가 오버랩 피리어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물론 어, 일시적 기간이 적용할 때 온전한 주택 부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이 같은 동등한 자격과 적용 해석을 합니다. 이게 주택부터 첫 번째로 나올 수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 첫 번째로 나올 수도 있고 주택 분양이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똑같이 계산되는 건 다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이 왔을 때 이 기간이 계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주택수 비과세 검증하는 요령에 대해서 역지사지 그 역산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냐 일시적 이주택의 오버랩 피리어드 기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1세대 2주택 할 때 주택수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를 처분을 하면 남아있는 주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택수를 소급해서 한번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내에 들어오면 그게 비과세이지만 3년이 오바됐다. 3년 초과됐다. 그러면은 그는 비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오버랩 피리어드 예외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부호들의 권리라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택수를 추가로 취득하면 그거를 갖다가 뭐냐 저는 부호들의 권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머니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호다. 부호는 더 권리에 혜택을 준다. 취득 요건과 양도 요건을 더 줍니다. 취득 요건은 부호들에게는 2018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한 14년 기간 동안 종전주택 취득에서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 수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면제해 줬습니다. 한 14년 정도. 그래서 2025년 2월 15일부터는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양도하는 그 주택, 양도하는 주택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그 양도 기간을 뭐 3년에서 한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혜택을 줬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택을 갖고 있는 기존 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은 주택수를 취득하게 되면 그거를 준공하기 전까지 팔아도 비과세. 기존 주택을. 그 다음에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단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후 관리 요건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죠. 기존 주택 비과세 받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준공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이 종전주택 비과세 사후 관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후 관리 요건이라든가 특례주택 요건들을 각종 요건을 이배를 하면 그거는 뭐냐? 처음부터 동일 세대고 처음부터 일반 주택입니다. 특례 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별도 세대로 간주한 게 동일 세대로 간주가 되고 특례 주택이
일반 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된다. 과거에 비과세 혜택 준 거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혜택 받은 비과세 주택을 추징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양도할 때 몇 년 전에 양도할 비과세를 받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위반하고 나서 나중에 세무 대리인들하고 납세자가 많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납세자는 못 들었다. 세무 대리인은 이야기를 했다. 서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많이 쟁송에 많이 이렇게 뭐냐 다툼이 있는 걸 좀 종종 보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 어떤 식으로든 사후 관리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 세무 대리인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후 관리 주택을 세무 대리인이 평생 한두 건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 한두 건은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두 건 정도 좀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러 사고 친 다음에 저보러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 저는 그 부분은 어, 빼박이다. 일단은 세금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세무조사 이임을 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내가 설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택수 비과세를 검증한 요령이 그렇다. 그거를 더 쉽게 이해해주기 위해서 제가 주택수 오버랩 피리어드 역산을 비과세는 검증을 가져왔어요. 이게 보면은 그 주택수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주택수를 하나를 팔았어요. 먼저 이렇게 팔았는데 남아있는 주택수가 역산해 보니까 2년 8개월밖에 안 돼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는 비과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보니까 또 선입선출법 먼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판 거예요. 선입선출법 요건도 적합하고 그래서 비과세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주택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주택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주택수를 이렇게 팔았어요. 팔아서 역산을 해보니까 4년 8개월에 주택수가 그럼 3년이 지났네. 이 비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한 세대가 주택수를 먼저 취득했네. 이거는 퍼스트 이베, 퍼스트 취득 요건 이베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또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선입선출법 주택 수를 팔아야 되는데 후입선출법을 또 팔았네. 이거 비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또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오버랩 피리어드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 오버랩 피리어드는 맞는데 선입선출 2배다. 그 다음에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인데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그건 또 2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은 왜 오해를 했냐면 이분이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굉장히 한 1, 2년 살았어요. 그냥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주택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대체주택으로 착각한다. 원주민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살고 이게 파니까 대체주택 비과세가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돼서 이렇게 사전 답변은 다 과세된 거예요. 부동산 재산 다 과세됐어요. 대체주택으로 다 질문을 했는데 안 된다. 얘는 승계 권리를 취득한 거는 회색지대나 주택수를 승계로 취득하면 둘 다 대체주택이 안 된다. 그래서 과세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원주민 주택으로 착각해가지고 또 환지로 또 양도를 하면 이것도 비과세 신고하면 큰일 나겠죠. 이것도 대체주택도 과세. 이 승계 권리 취득한 거는 중공일날 눈으로 보이는 주택 1일 시작인데 보니까 3년이 경과돼야 되고 2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년 이상 경과돼 비과세고 3년 이상 경과돼 장기보유 특보공제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과세 받다 보면 두개 세금을 과세 받다 보면 10매더 가산세까지 부담하면 세무대리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번 신중을 그래서 이렇게 입주권을 처음에 첫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를 취득하면 이때부터 특례주택 비과세 검토가 시작이 된다. 그냥 그 오버랩 피리어드 뭐 기간 계산도 되고 그다음 비과세 요건 검토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굉장히 어렵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